안녕하세요. 정석이 알고 싶다 수학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18년도 고등학생 교육과정으로 작성된 기본 수학 정석 강의고요. 중요 문제 및 쉬운 내용 위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인수분해의 기본 공식 활용 및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2-7의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고요. 1번 문제를 보았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로 보이지 않죠. 오늘 거는 공식으로 쓰이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바로 풀 수 있는 건 없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공통 부분을 먼저 보셔야 돼요. 선생님 공통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뭔가 작업을 해서 이쪽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2로 묶으시면은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랑 똑같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부분을 찾아서 치환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환을 해주신 다음에 치환할 때는 보통 T로 많이 하고요. 뭐 A로도 하고 X로도 하고 많이 하는데 지금 소문자 X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저는 T로 보통 하겠습니다. 그래서 T로 했다고 치면은 T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2T 빼기 8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X자로 하는 거. 여기 1을 써주시고 8을 쪼개시면은 마이너스 4랑 2 이런 식으로 쪼개신 다음에 X자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이 숫자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숫자가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작업을 거치는데요.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T 부분이 있었죠. 그거를 원래 걸로 다시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이 부분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인수분해라는 거는 괄호를 쪼갤 수 있으면 계속 쪼개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쪼개줄 수 있냐? 이거를 잘 보시면은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싶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맞춰주시면은 여기는 1 곱하기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로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3 나오죠. 빨간 숫자. 여기도 빨간 숫자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괄호를 쪼개시면은 결과적으로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이런 식으로 쪼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몇 번 한번 풀어주세요. 다음 문제를 보시면 저번에 뭔가 풀었던 거랑 비슷하죠. 근데 이런 숫자는 없었는데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괄호가 4개 있는 문제는 저번에 풀었던 거를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2개 마주보고 있던 거를 전개해서 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여기 똑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우선 얘는 없죠. 그럼 그 다음으로 여기 건너를 한번 해볼게요. 건너 전개를 해보면은 같은 게 생겼네요. 그럼 세 번째 더 건너 안쪽 거 전개를 해주시면은 지금 얘도 같은 게 없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요게 이제 잘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찾으신 거 기준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푸셨던 거에서 보면은 똑같은 게 있으면 이제 치환이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T로 치환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인수분해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한번 아까 치환했던 부분을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에 24 부분이 상수항이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48이 나오는데 요 식 전체를 보시면 2차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해보시면은 48을 어떻게 쪼개야지 요 마이너스 14가 나올까 생각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8을 하면은 쪼개지죠. 48이. 그래서 그걸 x자로 곱하시면은 마이너스 14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잘 하신 것이죠. 그래서 t 빼기 6, t 빼기 8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환했던 거를 이제 다시 넣어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넣어주시면은 아까 치환했던 게 x제곱 플러스 x가 있었죠. 그거를 넣어주시면은 또 그러고 보니까 가로 자체가 다 지금 2차식이죠. 그럼 2차식이면 무조건 이제 다시 인수분해를 한다 해주시면은 이쪽을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왼쪽 거부터 해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6을 쪼개서 1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쪼개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1은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쪼개봤어요. 4랑 마이너스 2랑 8이랑 마이너스 1로 쪼갰는데 X자로 해도 2, 여기로 해도 7. 안 나오네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2차식이라고 해서 꼭 다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해봤는데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가 더 이상 못합니다. 2차식이라고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요거를 꼭 참고해 두시고 이제 앞으로 풀어주세요. 유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거랑 비슷하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그래도 주어졌어요.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은 뒤쪽을 2로 묶어주시면 똑같은 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t로 치환해주세요. 그럼 t의 제곱 2t-35인데요. 요게 이제 2차식을 보시면은 인수분해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든 쪼갰을 때 2가 나오는 거 찾아주셔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은 x자로 했을 때 2가 나오겠죠. 그래서 t 플러스 7, t 빼기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치환했으면 다시 되돌려 주어야 되죠. 그래서 깜빡하지 마시고 t 부분에 저거를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다시 x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2차식이 있으면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처음 거부터 해보면은 7을 쪼갰을 때 1, 7로 밖에 안 쪼개지죠. 근데 x자로 더해보면은 8이 나오죠. 4가 나올 수 없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계산이 끝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식이라고 인수분해가 다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끝났고 오른쪽 거 보면은 인수분해가 이제 마이너스 5를 쪼개시면은 요런 식으로 쪼개시면은 x제로 곱했을 때 4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계산이 더 할 수가 없고 오른쪽 거는 쪼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 거는 여기서 더 이상 계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식이라고 다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으니까 요거만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치환하는 게 이제 많은데요. 잘 보시면은 얘를 어떻게 풀까 생각하면은 공식이 없는 거죠. 4차니까. 그래서 얘를 x 4제곱을 x제곱의 제곱으로 바꿔주면은 요거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치환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로 쪼개시면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2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로 쪼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치환했던 거를 다시 x제곱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가 두 개가 나오는데 요 부분을 잘 보시면은 1은 1의 제곱이라 그랬죠. 그래서 합차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차 공식으로 쪼개주시면은 x 빼기 1, x 플러스 1이 나와서 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안 되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루트까지는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같은 경우는 루트 2의 제곱으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하진 않고요. 그래서 보통 정수 범위 내에서 끝나고 분수로도 잘 쪼개진 않아요. 이제 유리수가 정수랑 분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정수 범위까지만 해주면 된다. 특별하게 하라는 문제들도 있긴 해요. 근데 거의 나오진 않고 요 정도까지만 쪼개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을 풀리지 않으면 보통 이제 치환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도 지금 4차식인데 바로 보이진 않죠. 그래서 공통 부분을 한번 보면은 요거를 요렇게 x랑 y를 잘 보시면은 a를 x제곱으로 놓고 b를 y제곱으로 놓고 풀면은 한번 풀릴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 여기는 이제 ab 여기는 b의 제곱으로 될 건데 이렇게 보면 2차식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x자로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6으로 보고 이 b 부분을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뒤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해보니까 마이너스 2죠. 근데 저희는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같을 수가 없죠. 아무리 이 숫자를 변형을 해도 마이너스 6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방법이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뭔가 더하거나 빼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문제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마다 숫자가 틀리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찾아주셔야 되는데, 잘 보면은 이렇게 한번 쪼개볼게요. 이 가운데 부분을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로 한번 쪼개보고 다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앞쪽은 a제곱, 뒤쪽은 b의 제곱, 마이너스 2. 아까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됐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리고 뒤쪽은 마이너스 4로 뺐으니까 a,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아까 한 것처럼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쪼개시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앞쪽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될 겁니다. a 빼기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아직은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치환했던 거를 다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치환했던 거를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치환했었습니다. 그래서 풀었던 거에 x제곱, y제곱을 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안 보이죠? 근데 이 부분을 제곱으로 바꿔볼게요. 제곱으로 바꿔보면은 이 부분은 그대로인데 뒷부분이 4랑 x랑 y가 묶이면서 지수가 2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보통 문제 풀 때 이렇게 지수가 2인 게 있으면은 거의 합차 공식이 되게 많습니다. 요게 바로 보이진 않는데 요 4가 있고 아까 계속 제곱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2로 묶이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게 계산이 완료가 됩니다. 요거 자체는 인수분해가 더 이상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결해 주시면 되고 요게 이제 바로 보이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여러 번 풀어보셔야지만은 바로바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 한번 또 치환을 해보는 건데요. 이 문제는 이제 x제곱을 a로 한번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빼기 13a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2차식으로 되면 한번 이제 x자가 되는지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4를 이렇게 쪼개셨을 때 크로스로 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근데 이 부분은 1사로 쪼개더라도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13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를 더하거나 빼서 변형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변형을 시켜 볼게요. 변형을 시켜보면은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가운데 부분을 보통 이제 많이 바꾸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쪼개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왜 얘가 이제 마이너스 9로 하필이면 쪼개있냐? 이 부분이 3x의 제곱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부분은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뭔가의 제곱꼴이 되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쪼개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a 빼기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뒷부분은 3x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합차 공식을 쓴다는 게 이제 좀 보이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합차 공식을 쓰기 전에 치환했던 거를 꼭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a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여기에 x제곱을 넣어주시고 이제 제곱이 있는데 빼기가 있으면 합차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가 짝수일 때는 합차 공식을 생각해보자. 계속 나오죠. 외워주시고 그래서 합차 공식은 편하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더해주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만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끝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더 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2차식이면은 이제 한번 쪼개보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끝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계속 나오죠. 지수가 짝수일 때는 합차 공식을 생각해보자. 꼭 머릿속에 암기해주세요.
다음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같은 것이 생기도록 묶으셔야 되는데요.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묶어주시면은 앞에 거는 x제곱으로 묶일 거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로만 묶이겠죠. 이렇게 묶어 보니까 똑같은 게 생겼죠. 그래서 매번 문제마다 일일이 찾아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같은 거고 뒤에 부분에는 이쪽에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꼭 요거를 마이너스 1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x제곱 빼기 1이네 많이 본 꼴이죠 이제. 그래서 1이 1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뒤쪽이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다.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1이라는 거는 1의 제곱이랑 똑같다는 거 계속 명심해 두세요. 다음 문제는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마크 써놨고요. 공식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고요. 묶일 것도 없어요. 묶일 것도 없네.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는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하셔서 풀어야 됩니다. 뭔 소리냐? x제곱 묶고 x 묶고 나머지 걸 짜르르 묶어 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y제곱이 마이너스가 있죠. 최고창. 그래서 최고창이 마이너스는 묶어주시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쪽에 y쪽 묶은 부분을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x자로 했던 거 있죠. 그걸로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1 써주시고 마이너스 1을 쪼개면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자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럼 잘 찾아주신 거고요. 잘 찾아준 거를 인수분해를 표시해 주시고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인수분해 하셨던 거를 적어 놓고 이제 요 부분을 또 x자로 곱해서 1차 식에 있는 숫자 즉 요 3이 남아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x자로 한다는 거는 저희가 했던 여기 x제곱에 있는 1을 쪼개서 1로 쪼개 놓고 요쪽 뒤쪽 초록색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위치를 만들어서 한쪽에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도 어딘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쪽에 놓으시면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을 때 y 플러스 1 플러스죠. 이쪽은 플러스 빼기 여기 다 들어가는 거. 요거를 하나로 숫자로 생각하세요. 하나로 보시면은 빼기 y 빼기 2죠. 그래서 요거를 전개하시면은 요 y는 지워지겠죠. 문자가 지워지고 요 1이나 요게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플러스죠. 그래서 3이 나오죠. 그래서 요게 3이 나오면은 여기 있는 3이랑 똑같죠. 그러면 잘 찾아주신 거예요. 문자가 있더라도 이쪽 뒤쪽에 이런 식으로 두 숫자로 쪼갠 다음에 곱해 주셔서 가운데 있는 x에 있는 숫자가 일치를 하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요것도 조금 다양하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1에 있는 거 x 붙여주시고 그냥 이 방향에 맞게 괄호를 쳐주시면 돼요. 결국 x는 그냥 써주시고 뒤쪽에 있는 문자 y 플러스 1 여기 이제 빼기를 곱해주셔서 빼기 y 플러스 2 이렇게 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좀 많이 어렵고 친구들이 못하는 파트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지만 바로바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공식은 빈도수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풀어보면은 세제곱 공식을 이제 외우셔야지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써놓고 풀어볼 건데요. 세제곱 빼기 3abc는 ABC 더한 거, 제곱끼리 더한 거, 빼기 AB, BC, CA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요걸 써놓고 대입을 할 건데요. 색깔에 맞게 대입하면은 초록색은 1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네모가 있고요. 그리고 보라색은 1이라네요. 그리고 빨간색은 3이랍니다. 근데 조건에 없는 게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없네요. 그래서 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다는 거를 체크하고 이제 당황할 수가 있죠. 대입할 게 없는데 생각하셔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공식이 있었죠. 제곱 공식 중에 ABC를 제곱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식이 있었습니다. 요거까지 외워주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은 요 보라색 부분이 1이죠. 여기 빨간색 부분이 3이죠. 그리고 임시로 저희가 구해야 될 요 A, B, B, C, CA 부분을 네모로 놓고 또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 수가 있겠죠. 네모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3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2 네모니까 결국 네모가 마이너스 1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쪽에 넣어주시면 계산을 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이제 마저 해보면은 네모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대입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대입했던 거에 여기에 네모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저 계산해주면 끝나죠. 그래서 이쪽은 먼저 냅두고 오른쪽부터 계산하면 4입니다. 그리고 1이 넘어가서 4랑 계산되면 3밖에 안 남죠. 그래서 네모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는 공식만 외워주시면은 바로 푸실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복잡하기 때문에 변형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렵긴 하겠지만은 좀 여유가 된다면은 요런 공식 문제도 조금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3장의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제 2차식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X자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5를 쪼개고 마이너스 10을 쪼개서 여기 가운데 있는 6이랑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6이 나오고 3이 나오죠. 그럼 잘 찾으신 거고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잘 보면은 X 플러스가 공통으로 있죠. 여기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 의미는 공통인 부분이 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통인 부분이 x 플러스 5가 된다는 의미고요. 최소 공배수 같은 경우는 안 겹치게 한 번씩만 쓰라는 겁니다. 뭔 소리냐? 최대 공약수는 겹치죠. 그래서 하나 써주시고 안 체크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한 번씩 그냥 써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크게 집중해서 푸실 파트는 아니고 요 정도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턴트 마지막 장입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같은 문제를 풀어서 본인 스스로 풀 줄 아셔야 되고 공식 없는 문제도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여러 번 꼭 풀어보세요. 조금만 머리 식혔다가 다음 강의서 뵙겠습니다.